단 하루였습니다. 당신의 자산 가치가 30%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안전자산의 상징이었던 은은 1980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10% 넘게 추락한 금,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친 비트코인, 그리고 어제 아침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17원 폭등하며 1456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이 불린 직후 시작됐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의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인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아닙니다.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의 첫 번째 파도, 자산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스마트폰에 주식 앱을 켜고 한숨 쉬지 않은 분 계신가요? 파란색으로 뒤덮인 화면을 보며 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내 월급, 내 퇴직금,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돈인데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돈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케빈 워시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월스트리트의 진짜 계획,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벌일 일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투자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그 이상의 통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실 겁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는 바로 케빈 워시라는 이름 석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금융시장은 사람들을 두 종류의 새로 비유하곤 합니다. 비둘기파는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온건한 성향을, 반대로 매파는 시장에 돈줄을 죄어 물가를 잡으려는 강경한 성향을 뜻합니다. 케빈 워시는 바로 이 매파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과거 발언을 보면 성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두가 금리 인하를 외칠 때 그는 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섣부른 금리 인하는 경제의 머리에 망치를 휘두르는 것과 같다. 모두가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 할 때 그는 더 멀리 더 차갑게 시장을 내다봤던 겁니다. 이런 인물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은 시장의 축제는 끝났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금리를 내리고 달러를 마구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 생각했던 시장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죠. 그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며 1년간 70% 이상 폭등했던 금, 온스당 5,600달러를 넘보던 금값은 단 하루 만에 5,000달러 선이 붕괴되며 10% 넘게 폭락했습니다. 석 달 만에 2배 넘게 오르며 역대급 상승세를 보이던 은은 무려 30% 가까이 폭락하며 자산 가치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이 180도 바뀐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돈이 케빈 워시의 등장과 함께 공포에 질려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케빈 워시의 과거 발언과 그의 성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케빈 워시를 지명했을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시나리오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 케빈 워시였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판의 움직임을 읽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케빈 워시의 등장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 정도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진한 생각이에요.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수립한 의도된 파괴, controlled demolition, 시나리오의 시작, 버튼이 눌린 겁니다. 지난 10년간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전쟁, 공급망 붕괴, 세상이 멈춰서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연방준비제도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돈을 푸는 것이었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찍어낸 달러는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올랐죠. 영원할 것 같던 축제.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진짜 선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파티는 언젠가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부채로 쌓아 올린 성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거품이 통제불능 상태로 터져 모두가 함께 파멸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거품을 터뜨려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단순한 매파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월스트리트의 심장부 모건 스탠리에서 인수합병 전문가로 경력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위기에 빠진 기업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들이는 일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그는 연준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구제금융의 설계도를 직접 그렸던 시스템의 내부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이 시스템의 약점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지만 사실상 그의 등 뒤에는 월스트리트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대본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분노는 정부와 연준으로 향하겠지만 정작 이 의도된 파괴로 헐값이 된 우량 자산을 쓸어 담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1980년대 폴 볼커가 일으켰던 볼커 쇼크의 재림과도 같습니다. 당시 폴 볼커는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수많은 중산층과 기업들이 파산했고 준비된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며 부의 대이동을 완성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거대한 규모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금과 은의 폭락은 그저 전차의 요리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노리는 진짜 사냥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우리의 돈을 지켜낼, 아니 오히려 기회로 만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금과 은의 폭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시장의 공포 심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충격 요법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곳에 묶어두는 거대한 연막 작전이죠. 모두가 당장 눈앞에 자산 가격이 반토막 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들은 진짜 사냥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가 설계한 이 거대한 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폭락한 주식이나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것? 아니요. 그건 너무 아마추어 같은 생각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거대한 것입니다. 바로 미래 산업의 소유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10년간 풀린 천문학적인 돈은 어디로 흘러 들어갔을까요? 네, 물론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도 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술 기업들, 즉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자율주행, 친환경 에너지. 이 기업들은 당장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세상을 바꿀 기술을 개발하며 엄청난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죠.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으니 투자자들은 당장의 수익보다는 10년, 20년 뒤의 꿈에 기꺼이 베팅했습니다. 문제는 이 꿈의 성이 저금리라는 단 하나의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이 그 기둥을 뽑아버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자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기술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집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아무리 위대한 기술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면 끝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하이에나들이 등장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와 거대 투자은행들이죠. 이것이 그들이 설계한 수학작전 The Great Harvest의 핵심입니다. 1단계 금리 인상으로 미래 기술 기업들의 돈줄을 말려버린다. 2단계 파산 직전에 몰린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하기를 기다린다. 3단계 그들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현금으로 미래 그 자체를 헐값에 사들인다. 100조의 가치를 인정받던 인공지능 기업의 지분을 단 1, 2조에 인수하는 시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저가 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다음 세대의 부를 창출할 원천 기술을 독점하는 행위입니다.
1980년대 폴 볼커 시대의 중산층의 공장과 토지를 빼앗아 부를 축적했다면 2026년 케빈 워시 시대에는 다음 세대의 구글과 테슬라가 될 기업들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계좌에 파란 불을 보며 한숨 쉴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100년의 부가 어디서 나올지 결정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대한 수학 작전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라도 반드시 빈틈은 존재합니다. 그들의 계획에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변수가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수 속에 우리의 돈을 지키고 오히려 이 위기를 역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변수, 그것은 바로 그들 스스로 깨워버린 괴물, 인플레이션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연준은 자신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금리라는 목줄을 채우면 언제든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잘 훈련된 사냥가의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2026년의 인플레이션은 그들이 알던 과거의 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통화 현상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만들어낸 공급망의 붕괴,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탈세계와의 거대한 흐름이 뒤엉켜 태어난 거대한 용롱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이 용은 잠시 주춤할 뿐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채찍질은 정상적인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 공급 능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 작전의 시나리오를 뒤틀어버리는 지점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금리를 올려 기술 기업들을 무너뜨린 뒤 다시 금리를 내려 유동성을 풀고 헐값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이 날뛰는 한 연준은 절대로 금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문이 열리고 달러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결국 그들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셈입니다. 미래 기술 기업들을 사냥하기 위해 정글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이 너무 거세져서 정글 전체가 불타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사냥감은 물론 사냥꾼 자신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 바로 이 교착 상태 속에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이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주저하는 시간, 모든 자산이 불타버릴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파란불이 켜진 주식 계좌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진짜 돈의 흐름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외부의 자금 수혈 없이 스스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달러라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무너질 때 그 가치를 오롯이 저장할 수 있는 대체 자산. 그들은 다음 100년의 부를 독점하기 위해 거대한 판을 벌였지만 그 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무너지는 판 위에서 춤을 출 게 아니라 단단한 안반으로 배를 옮겨 타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월스트리트의 수학 작전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미래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산업의 소유권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상처를 입고 이전과 같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시장은 승자와 패자의 시체로 뒤덮였고 잿더미 위에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유전자가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과 분산이라는 유전자입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 중앙은행의 통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의 균열이 생겼고 사람들은 월스트리트나 정부가 아닌 수학과 코드가 보증하는 새로운 자산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부의 지도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부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80년의 폴 볼커, 2026년의 케빈 워시, 그리고 미래의 또 다른 누군가. 이름과 시대만 바뀔 뿐 부를 축적하고 빼앗는 게임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서 부를 빼앗아 갔습니다. 공포를 조장해 투매하게 만들고 탐욕을 자극해 빚을 내게 만들었죠.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다음 위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의 이동 경로를 읽는 눈을 가진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부의 추월차선을 탈 수 있는 인생 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혼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100년의 부가 누구의 손에 쥐어질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입니다.